철마나들목을 지난 곳인데요. 2차로와 갓길 막고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정나들목에서 기장 철마 쪽으로 5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이재명 개항을 후보가 말씀하신 그 아는 지지율 격차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아는 백두산에 오른 사람이고 본인은 계양산에 오른 사람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비판적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 도대체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서 모르는데 계양이 더 훨씬 더 쉬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계양이 쉬운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원래 분당갑이라는 곳은 이전에 아주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뭐 몇 퍼센트 차이 안 나는 신승했습니다. 네, 어렵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계속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좀 하지만 분당이 김은혜 의원 되기 전에 민주당이 한 번 됐고 그 이전에는 계속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됐던 건 또 맞죠? 근데 똑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한 번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됐던 지역인데 그 지지율 격차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송영길 대표는 근 20%, 19점 몇 퍼센트 차이를 이겼고 이쪽은 뭐 1%인가 2% 차이가 났었던 지역이라서 그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런 비유가 글쎄요. 저는 백두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말씀 제가 왜 잡았냐면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 이재명 전 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민주당에 진짜 이건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면 차 지나가는 거 두드려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벤치에 올라가서 아이들 이렇게 치우지 않나 앞에 있는 아이를 약간 밀쳐 세우지 않나 이런 행동 언행들이 글쎄요. 전 본인은 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까요? 저는 그래서 선대위원장직을 계속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 변호사 언급하시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쪽 계속 그 프레임 나가는 거예요. 뭐 나무도 배버렸다. 이재명 헛듣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무 벤 게 아니라 보니까 뭐 딴 데도 다 베져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빈 거를 비판했던 사람이 글까지 썼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 애를 밀친 게 아니에요. 밀친 것도 아니고 벤치에 올라간 것도 뭐 그거 사실은 선거하다 보면 그런 일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시비 걸 거리인가. 백두산 얘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은혜 후보가 그때 어찌 보면 원외 후보였고 김병관 후보는 원내 후보였거든요. 그 옆에 지역구는 분당에 이제 김병관 의원은 이겼죠. 어찌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 많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웬만한 데면 다 이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이고 지금 그 당시에 20% 이겼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난번 총선 때는요. 민주당이 뭐 수도권에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 대부분 이겼던. 압승했죠. 그렇죠. 압승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주에 가장 핫한 말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뭐 핫하다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일화 해야 승리 확률이 높다. 경기지사 후보.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선거 지휘할 위치에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메시지 낼 거면 상의해라. 내가 선대위원장 하시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시냐. 맞아요. 얘기가 이게 우리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원래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도 단일화 후보로 왔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해야 승리 높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했다고 해서 선대위원장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 하시면 되냐. 더구나 그런 얘기 할 땐 나랑 상의해라 라고까지 한 거는 좀 발끈한 것 같은. 그렇죠. 보통은 뭐 정치인이 그럼 모든 얘기 할 때마다 그럼 다 상의해서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우리 톰과 제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톰과 제리처럼 오늘 이 서로 좀 끝장토론 밀고 있다. 각설하고 시작하면서 금주에 뜬 인물 진인물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강용석 후보, 김은혜 후보 단일화 여부 그 문제가 언급되다가 급기야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이제 표현한 것처럼 발끈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까지 왔습니다. 근데 윤기찬 그거는 변호사. 저는 이제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잘 얘기를 지적을 잘 한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얘기를 어쨌든 유권자들이 듣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정무적 입장에서 보면 잘못 썼다. 후보가 한 명으로 돼야 되는 요 과정 표현을 단일화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중도층 이탈하거나. 그래서 사퇴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걸 예를 들어 강용석 후보한테 전화상으로 이렇게 비공개를 했으면은 괜찮은데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유권자가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이걸 또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그럼 단일화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보통 다 선거 강용석 후보 사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이제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후보 나왔을 때 어디서든지 간에 단일화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 사퇴라고 쓴다 그러면 그거는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알아서 하고 우리랑 얘기하지 말고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안 쓰고 싶어요 이번에. 아니 그런데 사실 선거 과정에 어디든 뭐 여권, 야권, 진보, 보수 단일화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를 썼다고 해서 아유 저랑 상의해야지 왜 상의 안 합니까? 그래도 어찌 보면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뭐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강용석 후보 측에서는 거듭 뭐 양자 간의 3회 TV 토론 여론조사 통한 단일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은 거죠. 국민의힘은 토론을 왜 우리 토론하게 되면 다 서로 칭찬만 하겠습니까? 계속 서로 헐떴는데 아니 둘이 헐뜯어서 이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의 격차도 크고 이러니 뭐 강용석 후보가 알아서 정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단일화 말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모델을 원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만약에 스스로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돈도 뭐 한 20억 모았겠다. 본인도 만약에 지지율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고 지지율이 뭐 5% 10% 나오면 가로세로 연합이라는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세력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당하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하는 게 맞아요. 사퇴가 맞는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제가 보기에 복당이 안 될 것 같고 안 받아줄 것 같으면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죠. 그러려면 끝까지 가야죠. 근데 저는 당연히 사퇴한다고 봐요. 본인이 이제 생각한 정치적 플랜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다음 총선에 나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10%를 올리게 되면 일정 부분 또 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당연히 사퇴한다고 뭐 그 사퇴 과정이 이제 그 과정 어떤 말들 오가는지는 그건 별로 하더라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결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점점 더 강용석 후보 알아서 해라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퇴 환경이 더 조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김동연 후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전 지사는 계양산에 가 있지만 실제 그 영향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그 장점인 중도 확장력이 다 상쇄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결단을 뭐 누군가 안 내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그 좋은 후보가 상당히 필패다. 그럴 수밖에 없다. 구도 자체가. 민주당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요즘에 판세 흐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것들을 뭐 여론조사가 뭐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추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민주당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동연 후보가 오히려 좀 앞서는 쪽이 많았다면 요즘은 지금 이게 뒤집어진 뭐 그런 흐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취임 효과 뭐 그다음에 우리 당의 뭐 안 좋은 뭐 성비 문제 뭐 바이든 다 있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구도가 안 좋은 구도지만 우리 당의 구심, 그러니까 선거를 끌어가는 큰 틀에서의 이 당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관련된 것도 막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지자들끼리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 무고하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대선 기간 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해명된 이후에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다 다른 후보들이 다 부담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주셨고 또 이걸 받아들이셨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취임에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리한 구도로 들어갈 거라는 건 대부분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선거를 이끌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비대위 체이긴 하지만 비대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분이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려나온 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위기인 상황인 거죠. 이게 뭐 거듭 지금 위기다, 불리해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 최근에 나온 각종 조사 결과들로서는 거의 전패거든요. 뭔가 이게 뒤집을 만한 어떤 전략적 모멘텀이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 대선 연장전처럼 가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여론조사도 있지만 지지자들을 이제 투표장에 좀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요번에 이제 아마 이 총리 부결 인준해 준 것도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만한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지자층 입장에서 보면 열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이게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도 뭐 지금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이전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따라서 지지층만 확보하면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비상식적인 말들이 그래서 막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보기에 아직도 저런 말씀을 하시나? 뭐 대장동은 국내심의 뭐 스캔들이다 이런 식의 말씀. 그다음에 본인의 부인께서는 버칼을 안 썼다. 뭐 이런 프레임. 밥은 먹었는데 버칼 쓰지 않았다. 그럼 버칼은 밥 먹기에 쓰는 건데 뭐냐 이거죠. 이런 식의 국민들이 볼 때 아직도 비상식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건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다만 이번 선거는 다르거든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 전 지사도 나오셨고 안철수도 나왔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선급에 치르는 선거라서 투표율도 높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따라서 이걸 조금 본인이 기존에 했던 입장과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시면서 선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로 이걸 확 바꾸려면 이재명 지사가 전격적으로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또는 개항을 후보에서 사퇴를 하시든가. 이건 엄청난 뭐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바뀌지. 안 그러면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최대 6개예요. 민주당은. 5개는 얻습니다. 보면 5개는 얻고 5개냐 6개냐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호남권하고 제주 그다음에 많으면 세종까지. 이게 6개냐 5개냐 싸움이지 지금 현재 판세는 그래요. 이게 고착화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위기인데 헤쳐나갈 방법은 딱히 잘 안 보이니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낸 안이 이게 좋은 안일지 나쁜 안일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 판세 부분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들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셨던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관영의 수사본부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가 부른 에보니 앤 아이보리 잠깐 좀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We all know that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you go. There is good and bad in everyone.
live. We learn to give each other what we need to survive.